자, 잘 쉬고 오셨나요? 다음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13번. 다음 가상일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얼마 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 남학생들 간의 싸움이 있었다. 경찰이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하자 진짜 나쁘죠. 일단은 일본인하고 조선인이랑 싸운 거 보면은 이거는 일제강점기네요. 그리고 억울하게 일본 학생들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조선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대요. 그래서 검거된 학생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거는 찍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해서 바로 푸셔도 되고요. 나머지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일기의 또 힌트가 이 연도예요, 연도. 1920년대 일어난 운동이죠. 나머지 쭉 볼게요. 3.1 운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도 자체를 외우셔도 좋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아이고 아이고 3.1 운동이 일어났네 라고 외우거든요. 외우기 쉽죠. 1919년도에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 2번 문맹퇴치 운동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어요.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의 문자를 없애려고 하자 그거를 없애려고 문맹퇴치 운동을 한 거죠.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우리 민족 것을 쓰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4번 같이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사상은 조선 후기 성리학이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가에 가가 등장하여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정약용, 박재가 등이 있다. 답이 3번 실학이죠. 일단은 도교 같은 경우는 보통 고려시대 때 나오는 종교고요. 서학 같은 경우는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기에 서양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될 수 없고요.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땅. 뭐 이 땅이 지리적으로 너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집을 지으면 막 대대 3대가 막 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풍수지리설의 기둥을 풍수지리설에 뿌리를 둔 내용이고요. 답은 그래서 3번 실학이에요. 15번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 인물 이때 태어났대요. 아이고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이네요. 활동 북로 군정서 사령관으로 청산리 대첩을 주도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대요. 답은 김자진 장군이겠죠. 청산리 대첩에 북로 군정서 말고 또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 이름은 대한독립군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장수로는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고 하죠. 16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 기본 방향은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아니죠. 죄송해요. 옛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것에 기둥을 주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막 되기 직전에 이 개혁을 고종이 실시했었는데요. 막 다른 나라들은 지금 대통령이 생기고 민주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옛것으로 돌아가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상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됐어요. 자주 나오는 거는 광무개혁 때 직계 발급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볼게요. 갑신정변은 급진교합파 사람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을미사변이 뭐였죠? 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에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단발령과 태양력 사용입니다.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유생들이 완전 들고 일어나요. 아,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이 긴 머리를 서양 사람들처럼 자르란 말이냐 하고 이에 대항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답은 아니고 아간 파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간 사건이죠. 그 다음 17번 같이 볼게요. 고려시대 가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여성이 나왔는데요. 고려시대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권리가 엄청 높았어요. 보통 과거 하면은 가부장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했을 것 같은데 고려시대만 특이하게 여성의 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여성의 권리가 높지 않은 선지만 고르시면 돼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2번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안 챙겨준 거죠.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 재혼을 금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8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가로서 서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민, 민화겠죠? 이때 민이 백성민자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민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불화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그린 그림이겠고, 문인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문인의 뜻이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문인의 뜻이 선비라는 뜻이었어요. 완전 정식 화가는 아니지만 뭐 난 아시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쭉쭉 꺾여 있어서 어쨌든 난을 그리는 선비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들을 다 그렸는데 완전 정식 화가가 아니니까 그림체가 막 좋진 않았지만 그 선비만의 특이한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사서 봤다고 하네요. 서양화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그린 거였죠, 말 그대로. 그 다음 19번 같이 볼게요. 미출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여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 보상 운동이겠죠? 국채라는 게 나라의 빚이라는 뜻이니까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 분화로드 운동이나 문자보급 운동 모두 우리나라 문자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 문자 지키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여기에 190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920년대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선지하고도 내용이 맞지가 않죠. 그 다음 20번 같이 볼게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 식민 정책은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우리 농민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답은 4번 상미 증식 계획인데요. 산미 뜻이 쌀이라는 의미랑 쌀, 곡식의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나머지 선지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몇 년대에 일어났는지 봅시다. 해사령 같은 경우는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회사는 짓지 말라고 내렸던 제도였고요. 토지조사 사업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 일본이 실시한 거고 이것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땅 차지였어요.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국가총통법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법입니다. 1930년대 일본이 실시한 법이에요. 다음 21번 같이 볼게요. 21번 밑줄 친 서양식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에서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원을 세웠대요. 우리나라에 처음 지어진 서양식 병원이래요. 그러면 밑에서 병원을 나타내는 걸 고르면 되겠다. 답은 광해원이고요. 방문국 같은 경우는 출판기관을 뜻하고 전환국 같은 경우는 조폐기관을 뜻해요. 조폐라는 거는 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유경공원은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문제는 예전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왔지만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좀 더 쉽게 나오죠. 22번 같이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주영이 건국하였다. 여기서부터 감이 오셔야죠.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렀대요. 10세기 초에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이 나라는 발해겠죠. 발해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발해가 바로 뭐냐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볼게요. 독서산품가가 뭐냐면 신라의 관리 선발 제도였어요. 근데 유학을 얼만큼 잘 공부했냐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 계급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학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다음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고려 광종 시기에 실시한 거죠. 광종 시기에 노비안건법 외로도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이때부터 실시된 거죠. 좀 이상해요. 다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신라죠. 23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이 섬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땅 지킴만 봐도 아셔야겠죠. 답은 독도고요. 24번 같이 볼게요. 가가 일어났대요. 배경은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호원은 헌법을 수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일어나면서 주장했던 거는 이 헌법 수호하는 조치를 철폐하고 독재 타도를 주장했다고 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이 직선제로 수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가 그럼 일어난 이유는 대통령 간선제였기 때문이겠죠. 이것의 이름은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25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랍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 다음에 엄청 밑에까지 다 내려왔다는 걸로 배웠었죠. 엄청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옆구리를 딱 친 거예요. 여기를 치면 여기 밑에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 밑에는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하면 뭐 식량 옮겨지는 거를 막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 죽일 수 있겠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서울을 되찾아요. 그때 서울을 다 빼앗겼었는데 서울을 되찾아요. 그 다음에 위로 쭉 남한이 진격하면서 여기 중국 쪽을 살짝 건드릴 것 같으니까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돼요.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1월 4일날 약간 후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서울을 다시 뺏겼다가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전할 거를 협의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답은 3번 중국군 개입이겠죠? 이거 모두 분단되기 전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봉오동 전투는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꼼꼼하게 공부 잘 해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17년도 2회랑 18년도 1회를 할 예정입니다. 꼭꼭 풀어와 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